안녕하세요. 박상희입니다. 북한의 정치와 사회 이번 강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미지 유사성과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북한의 세습 권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은 꽤 긴 시간 동안 함께 통치하던 시기가 있었죠. 이 과정에서 두 지도자의 이미지의 유사성과 차별화 전략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재현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번 강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김정일에 대한 소개와 후계자가 되어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그리고 현재는 김정은으로 권력이 세습되고 있는데요. 이 권력 승계 과정에서 김일성, 김정일을 어떻게 재현했는가, 두 지도자 사이의 리더십 관계가 어떠했는가 하는 점을 리더십 재현 양식으로 정리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미지를 유사하게 하는 시각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유사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김일성에게서 김정일에게로 권력의 정통성이 전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습 권력을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미지 유사성 전략 중 하나인 같은 꿈을 꾸는 지도자의 재현을 만나보겠습니다. 두 명의 지도자이지만 이들은 함께 같은 꿈, 즉 미래지향적인 꿈을 지향하는 지도자인 것이죠. 이러한 그림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미지 차별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지도자는 태양으로 은유되어 왔는데요. 사실상 두 개의 태양이 떠 있기는 어렵죠.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두 개의 태양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태양 은유의 의미와 함께 북한에서의 김일성, 김정일의 태양 은유의 차이점을 눈여겨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미지 차별화 전략에서 김일성은 국가의 아버지로, 김정일은 지도자로 재현하는 도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속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미지 차별화 전략을 보려고 하는데요. 김일성은 주로 듣는 자의 입장에서, 김정일은 말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논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두 지도자 사이의 옷, 즉 복장의 차이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리더십이 어떻게 재현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김정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정일은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하는 1964년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배속되어 주로 김일성의 현지 지도를 동행하며 후계자 수업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김일성이 신격화되었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러한 김일성의 신격화를 가져온 직접적인 계기는 김정일이 1967년 당 선전선동부 지도과장이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일은 이때부터 선전선동부에서 김일성을 가시화하는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김정일이 권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이 선전선동부라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김정일이 1967년에 단 선전선동부 문화예술 지도과장이 되면서 실질적인 정치적 행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북한의 시각 정치적 재현과 정치 선전이 본격화되었다라는 점에서 북한은 1967년을 전후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보자면 1967년 5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은 선전선동부 문학예술 지도과장이 되어 주로 선전선동, 문학예술, 출판 부문 등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1967년의 대변화는 당의 선전 담당 간부들이 당의 지도 사상으로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내세우며 김일성 유일 체제와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빌미가 돼서 1950년대 후반에 반종파 투쟁 이래 최대의 숙청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김정일은 문학예술 전반에 대한 지도와 검열을 시작했고, 당시 선전, 문화 분야를 담당하던 고위 간부들이었던 고혁, 김도만, 허석신 등을 유익사상에 위배되는 정책을 시행했다라는 이유로 비판하고 숙청하게 됩니다. 김정일은 이 회의에서 당의 조직부와 선전 분야를 장악하고 있던 갑산파가 영고주의와 가족주의로 일관하면서 정치 세력화하고 있다라고 주도적으로 비판하며 숙청을 주장하게 됩니다. 중요 숙청 대상자는 당시 고위직에 있으면서 김일성의 항일 유격 투쟁을 유일한 혁명 전통으로 수립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박금철 등의 당의 조직, 사상, 문화 분야 책임자들과 대남 총책 리효순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일성 중심의 유일 체계보다는 민주 집중제를 강조했으며 국가의 자주성을 지켜나가는 사상적 전통과 관련해 김일성이 주도한 항일 혁명 전통보다 우수한 민족 전통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구사하는 정책은 절대 권력을 지향했던 김일성 지도부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김일성 지도부는 당원들에게 부과된 당 정책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방해했으며 당 안에 부르주아 사상, 수정주의 사상, 봉건 유교 사상,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와 같은 온갖 반혁명적 사상을 퍼뜨려 당과 인민을 사상적으로 무장 해제시키려고 책동했다 라는 구실을 붙여서 이들을 숙청해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당내에서 김정일의 영향력과 위상은 급격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는 이 회의 뒤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당내 사상투쟁을 벌여나갔으며 김일성 개인 숭배 캠페인을 주도하였습니다. 전원회의 이후 당내에서 그의 영향력을 급속히 증대했으며 그는 곧 문화예술부 부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선전 선동의 중요 수단인 문학예술 부분과 출판 보도 부문에 대해서 직접 지도력을 행사하면서 당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김정일은 조직과 선전을 총괄하는 당 조직 지도부 부부장과 당 문화예술부 부장에 임명되어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1967년 이후부터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김일성 개인 숭배와 주체 사상의 유일 사상화 과정에 김정일이 매우 깊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유일 사상 체제는 1967년 여름에 공식화되었습니다. 이후 당 지도부는 김일성의 사상으로 규정된 유일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광범하게 대중학습을 진행하는 한편 이를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 충실성을 강조하는 교양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행사와 의식은 김일성 수령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되었고 대중학습은 김일성의 혁명활동 암송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은 김일성의 위대성을 증명하는 것을 자신의 제1의무로 삼게 되었죠. 김정일은 1980년 노동당 6차 대회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 그리고 군사위원 자리에 오르며 공식적인 후계자가 됩니다. 이 당대회가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단순히 그의 위치 강화 때문은 아닙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대회가 1980년대의 중요한 과제로 혁명 전통의 계승 발전을 공식화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 대회의 결정서에는 혁명의 세대가 바뀌는 현실은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때 대한 문제를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하면서 주체의 혁명의 대를 잇는 과업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이 1980년대에는
전 사회적인 세대교체와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고화 작업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겠다라는 의미였죠. 이후 노동신문을 비롯한 각종 보도 출판물들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다가 1981년 6월부터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1982년부터 그를 찬양하는 전기들이 출판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김일성의 현지 지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대신 김정일의 실무 지도와 시찰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경제, 군사 부문 등에까지 김정일의 공개 활동의 폭이 넓어지면서 김일성이 권력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자신의 역할을 김정일에게 넘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계자 부상 과정에서 김정일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지도 사상인 주체 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절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직 수령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고 생활화하는 유일 사상 체계도 확립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1974년에 주체 사상과 개인 숭배, 절대 권력 체제를 결합시켜 유일 사상 10대 원칙을 만들고 확산시키게 되죠. 이후 김정일은 1990년 5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의 제1부 위원장에 선출되고 1991년 12월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어서 1993년 4월 군사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격상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고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시각적인 재현에 있어서는 이러한 김정일의 권력 승계 작업을 통해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을 본격적으로 가시화하기 시작했으며 그와 더불어 본인이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면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이 두 지도자를 가시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많은 정치 선전을 비롯한 시각적인 도상들은 김정일의 의도가 많은 부분 관철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정통성 계승과 이미지 차별화 전략에도 이러한 김정일의 의도가 반영되었다라고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아들 김정일의 의도가 있었음을 생각해 보면서 그림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흥미로운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의 두 지도자가 함께 등장할 때의 시각적 재현 양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긴 기간 동안 두 지도자가 공동 통치자로 권력을 행사했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지도자의 시각 정치적 재현에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신과 같은 정치적 신체를 가진 이 두 지도자 사이에 권력의 정통성이 어떻게 계승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 이양을 위한 미묘한 긴장감도 작동되었을 텐데요. 그러한 것들을 시각 정치적 도상의 재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북한을 연구하는 데 매우 흥미로운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림들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의 정통성 유지 전략과 이미지 차별화 전략을 살펴보고 그와 더불어 김일성, 김정일 사이의 리더십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김일성과 김정일 두 지도자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의 이미지를 어떻게 재현했는가 하는 것을 다음 표와 같이 이미지의 유사성과 차별화 전략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지도자의 이미지를 유사하게 재현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의 권력이 김정일로 이동해오는 과정, 즉 세습되는 과정에서 권력의 정통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이미지 전략은 권력 세습의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혁명 가족을 강조하는 기법,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지도자의 모습 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지의 차별화 전략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태양 은유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지점을 볼 수 있고요. 김일성은 아버지라면 김정일은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김일성은 듣는 자라면 김정일은 주로 말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주로 양복을 입고 있다면 김정일은 인민복과 점퍼를 입고 있죠. 이러한 세부적인 차별화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함께 등장하는 도상들은 김일성, 김정일의 정통성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선을 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선에 형성된 리더십을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리더십 관계를 재현하는 양식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리더십 관계가 상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대등한 좌우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이 각각의 유형에 대해 차근차근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간단히 정리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일성, 김정일의 관계가 상하 관계로 재현된 A 유형은 말을 타고 있는 김일성 가족을 그리고 있는 도상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김일성과 작은 아이로 등장하는 아들 김정일의 관계는 그림으로 재현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리더십의 관계가 상하 관계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설정은 김일성의 권력이 아들 김정일에게 세습될 것을 상정하고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정일은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았으나 여전히 아버지 김일성의 후광이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사실상 김정일의 정통성은 김일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김일성, 김정일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재현된 B 유형은 나란히 서 있거나 함께 걷고 있는 두 지도자의 도상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상은 김일성, 김정일을 좌우로 배치시켜 동등한 공동 통치자의 모습을 대등하게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김일성, 김정일의 관계에서 상하관계와 대등관계가 중첩되어 있는 C 유형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김일성은 듣는 자, 김정일은 말하는 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읽으면 김정일은 김일성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자로 설정되어 김일성에게 인정받고 싶은 주체이며, 김일성은 김정일의 말을 듣는 자로 설정되어 인정해주는 주체에 서 있기 때문에 이들의 리더십은 상하관계로 재현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도상은 이중적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북한이라는 전체주의적인 사회 내에서 인민들은 김일성에게 말할 수 없는 자이죠. 그에 반해 김정일은 김일성에게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자이기도 하죠. 그 때문에 인민들의 입장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대등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라는 설정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김일성, 김정일의 리더십 관계 양식을 고려하면서 몇몇 그림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의 재형 구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위치는 좌우 대칭을 이루는 엄격한 종교화의 정중앙 구도와 황금 분할 구도 위에 정교하게 들어가 그들의 신성함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